예,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까지 추출한 3종 맵, 컴플리트 맵, 오클루전 맵, 노멀 맵, 그리고 어, UV, UV 라인 이 맵을 이용해서 매핑하는 거 슬슬 알려드릴게요. 예. 음, 일단은 이게 컴플리트 맵이고요. 이게 컴플리트 맵, 이게 오클루전 맵이에요. 이게 오클루전 맵, 이게 노멀 맵이죠. 노멀 맵은 아실 거예요. 보통 모딩 하시다 보면 노멀 맵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 실제로 스카이림이라는 게임은 노멀 맵 베이스 게임이다 보니까 노멀 맵이 안 들어간 게 거의 없죠. 유저들이 따로 어, 따로 올리는 그런 커스텀 모드에서는 가끔 노멀 맵 없는 경우 있는데 그것도 이 배경색 이 색깔로만 단색으로 커서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어, 네. 지금 이 색깔로만 다 채워진 맵을 볼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맵 사이즈는 굉장히 크게 가는 경우가 있어서요. 예, 그거 잘 보시고 그런 경우는 노멀 맵을 삭제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이런 형태로 돼 있고요. 만약에 어, 베이킹 이게 저희는 이제 전 베이킹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베이크를 많이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맵을 추출을 하면은 어, 이런 형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아직까지 저는 오류가 난 걸 제외하고는 다 이런 형태로, 이런 스타일로. 이거는 회색에 이렇게 약간의 이런 어두운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완전 하얀색 배경에 이렇게 더 어둡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고 컨트라스트가 많이 다르죠. 이게 훨씬 더 컨트라스트가 심합니다. 그리고 노멀 맵은 이런 약간 좀 뭐랄까요, 보라색 빛으로 되어 있어요. 어, 그 모딩한 걸 갖다가 보다 보면요, 가끔 가다가 이것과는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은 다르다고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노멀 맵에는 두 가지 타입의 노멀 맵이 있어요. 음, 지금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어딨냐, 어딨냐, 여기 있다. 자, 이거는 예, 여자 몸 노멀 맵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것과 약간 스타일이 다르죠? 어, 이거는 굉장히 컬러풀하죠. 음, 컬러풀하고 이거는 좀 단색, 단조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건 오브젝트 노멀이에요. 어, 노멀 맵이라는 거는 좀 우들두들하던가 이런 형태적인 질감을 표현해주는 맵인데요. 예전에는 범프 맵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거의 뭐 어, 이런 식의 맵을 썼어요. 이런 식으로 블랙 앤 화이트로. 그런데 여기다가 블랙 앤 화이트 뿐만 아니라 RGB 색깔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빨간색은 양옆에 X축의 X축의 방향을 적용시키고 그러니까 그리는 뭐 아래 위 그래서 Y축 그 다음에 B 그러니까 블루는 깊이 뎁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끔 만들어서 뭐 하는 그 데이터를 더 집어넣어서 만든 맵이거든요. 근데 그것의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제가 뽑은 거는 오브젝트 기준이 아니라 뭐, 폴리곤 그 버텍스 기준으로 노멀 맵이 뽑힌 거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전체 오브젝트의 기준으로 뽑힌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 두 개의 성능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긴 한데 지금 전체 몸 같은 경우는 질감보다는 형태감을 많이 우선 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노멀을 쓴 것 같고요. 제가 만들 이유
무기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렇게 탄젠트 노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스타일로 뽑았습니다. 여지껏 제가 작업했던 코스튬들 다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음, 보통은 게임 업체들에서 작업할 때는 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컴플리트 맵, 오클루전 맵을 노멀 맵은 거의 노멀 베이스 게임이면 다 쓰고요. 이 두 가지 맵은 뭐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또 디자이너는 쓰고 어떤 디자이너는 또 안 쓰고 이건 좀 약간 음, 그런 자기 취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앞에 세 개, 자, 이 세 가지 맵은 컬러 맵, 그다음에 스페큘러 맵에 들어갈 거고요. 컬러는 이제 맥스식으로는 디퓨즈 맵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노멀은 따로 독립적인 맵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만약에 노멀 맵에 뭔가 어, 뭐 질감이나 이런 걸 더 추가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노멀 맵은 손으로 브러쉬로 그릴 수 있는 맵은 아니에요, 확실히. 뭐 다른 플러그인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일괄적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어, 디테일을 변경하거나 뭐 이렇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뭐 그걸 갖다 인간이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좀 사람의 능력 밖에 그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디테일을 지우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추가를 하던가 중간 변경은 안 돼요. 변경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에 뭐 크랙된 부분에 위치를 이렇게 좀 모양을 좀 다르게 좀 이렇게 좀 틀어서 만든다던가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음, 하여튼 그렇고요. 그렇게 하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거는 퀄리티 감소를, 음,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걸 갖다 감소하고 하는 거니까요. 음, 그리고 이제 뭐 노멀 맵을 여기다가 추가한다던가 이럴 경우, 그게 좀 이게 개념이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추가하는 거는 또 다른 툴, 엑스노멀과 뭐 크레이지 범프. 보통은 두 가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엑스노멀하고 크레이지 범프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엑스노멀 같은 경우는 어저께래. 제가 어저께 녹화를 해가지고요. 저번 파일처럼 그 이 맵들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잘 쓰진 않는데요. 왜냐면 이 컴플리트 맵이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건 좀 다른 형태의 또 컴플리트 맵, 그 프로그램의 특성을 타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맵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 컴플리트 맵을 활용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막상 하시다 보면은 지금 이거는 스캔라인으로 만든 컴플리트 맵이고 이거는 오클루전은 스캔라인 렌더러로는 안 뽑히는, 그래서 멘탈리 렌더러로 뽑았죠. 만약 V-ray 렌더러로 뽑으면 또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미세하게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각 렌더러마다 그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스캔라인하고 멘탈레는 호환성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렌더러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그런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뭔가 뭐 디테일, 특히 그런 것들은 이제 큰 형태보다는 이런 칼등 부분에, 이게 좀 잘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칼등 부분에 들어가는 어, 질감을 좀 더 추가해주고 싶다. 뭐 이런 거 할 때는 참 편하게 할 수 있는 툴들이에요. 아마 제가 어, 맵 추출용으로는 엑스노마를 쓰지 않지만 어, 여기다가 이미지를 추가하는 거에 엑스노마를 자주 쓰게 되는데, 이유는 그 엑스노말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여기 포토샵에 플러그인도 같이 깔리게 돼가지고요. 그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 플러그인을 그러니까 따로 어, 다른 뭐 그런 거 없더라도 여기 필터에 보면 엑스노말이라고 있죠. 예, 이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전 좀 그걸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노말도 한번 각오는 해줘야 돼요. 그건 나중에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말은 일단은 좀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세팅을 할 거예요. 기본적인 세팅을 할 건데, 맵 세팅이죠. 웹 세팅을 할 건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그래도 맵이 깔끔하게 잘 뽑혔어요. 예, 맵이 깔끔하게 잘 뽑혔는데, 여기 뭐 빨간색이 나온다던가, 막 이러면은, 문제가 그걸 지워주셔야 돼요. 어, 지우는 거는 그냥 브러쉬로 지워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미세하게 있죠? 이렇게 보면요. 미세하게 빨간 점들. 이거는 이제 계산 오류 나면 이렇게 생기긴 하는데, 이 정도면 무시할 정도입니다. 무시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예. 일단은 그렇고, 예, 이 컴플리트 맵을 설명을 대충 하자면은, 라이트 맵이에요. 예. 라이트를 받았을 때, 지금 여기는 밝고 여기 어둡죠? 이런 걸로, 사실 라이트가 없으면은 물체를 인식할 때, 음, 형태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라이트로 어느 부분은 밝고 어느 부분은 어둡고, 이런 걸로 이제 사람들이 형태감을 인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주기 때문에 좀 맵 그리기에 이것을 대고 그린다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이 오클루전 맵은 각 오브젝트들, 각 디테일들의 상관관 그 인터랙션을 계산한 맵이기 때문에 볼륨감을 더 줄 수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맵을 만들 때 컬러 맵을 만들 때 하는 기본적인 세팅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위에다가 브러쉬로 그리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여기 레이어를, 여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레이어 블렌딩 모드로, 이용할 거지, 여기 위에다가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던가 하진 않을 거예요. 자, 먼저 이 백그라운드죠? 보통 불러온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그, 다른, 뭐, 필터나 이런 거 주기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밑에다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디플리케이트 해도 돼요. 저는 이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는 게 편해서 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 준 다음에 50% 회색. 저는 50% 회색을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취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칠해주고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머지 다운. 전 컨트롤 E, 영어 E 누르면 머지 다운인데요. 포토샵에서요. 네, 이렇게 하고 기본색을 깔고요. 아직은 이거 블렌딩 옵션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거 오클루전 맵 먼저 추가해 주고요. 이거 끌게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거 UV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자, UV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지금 이것만 봐서는 모양이 좀만 복잡해지거나 이러면은 저 UV가 이 폴리곤 형태를 잘 구별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계선 처리나 이런 거 할 때 이 음, UV 맵이 필요합니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용도가 있으니까 저는 보통은 써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 필요 없는 부분, 이 빈 공간 처리도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저같이 일을 하다 보면 예, 이런 것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데 이게 용도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블렌딩 옵션에서 스크린 이렇게 하면은 밑에 블랙 앤 화이트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밑에 컴플리트 맵 보이죠? 그냥 가이드라인처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여기와 여기와의 이걸 갖다 꺼보면은 요 라, 죄송합니다. 이거 잘라야 되겠다. 자, 이 경계선 이 각이 잘 안 보여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이거는 이거 자물쇠 락온 해가지고 단순히 키고 끄고 레이어를 보고 안 보이게 요거만 이제 하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이 오클루전 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통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거는
여기 블렌딩 옵션에서 다큰 혹은 멀티플라이를 쓰는데 보통 멀티플라이를 많이 쓰게 돼요. 좀 다른 형태로 작업을 하시고 싶은, 그러니까 좀 더 상위? 좀 더 고급적으로 가려면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것만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마스크로 쓰긴 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자, 차이점은 이래요. 맵에 좀 더 입체감을 주긴 하죠. 음,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컴플리트 맵은 보통 오버레이나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까지는 안 가요. 한 이런 걸로 여기 지정을 해주고요. 예, 지정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자, 이제 이거 저장을 할게요. 제가 연습 삼아 하나 만들어 봤었는데 맵 1로 해가지고 PSD를 저장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024 곱하기 2080이라서 2040인데 1024 곱하기 2040, 예, 반쪽짜리 2K죠. 예, 이거 하다 보면 레이어가 꽤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 파일 용량이 엄청 커질 텐데요. 음, 보통 이제 모딩 하다 보면 저번에도 한번 대충 얘기했지만 4K, 4K, 8K 이런 거 있는데 실제로 레이어를 많이 쓰면서 작업하면서 4K, 8K는 힘들어요. 4K짜리가 그냥 TJ 파일 기준으로 4K면 거의 100메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용량이죠. 근데 레이어 하나 얹어지면 또 거기에 추가되고 하면 1기가는 금방 되고 작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블로그하고 저장하고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대부분 음, 그렇게 고해상도 맵을 제작하지도 쓰지도 않습니다. 의미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4K면 4K를 염두에 두고 맵을 그려야 되는데 실제로 프로들도 그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시간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몇몇 그렇게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맵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4K용으로 제 맵을 만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2K짜리를 4K로 늘려놓고 거기다가 텍스처 하나 얹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음, 제가 뭐 게임할 때 그렇게 완전히 클로즈업 해가지고 할 것도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저는 보통 2K 이하로 무조건 작업합니다. 제일 큰 게 2K예요, 제 거에는. 음, 그리고 제 거는 1K짜리로 내려도 별로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어, 자,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고요. 메커니즘은 보시면 여기 제 이름을 바꿀게요. 컴플리트 맵, 컴프. 이거는 오클루전 맵, OCC. 이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UV 레이어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거 매 네이밍을 대략적으로 중요한 레이어는 좀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아니다. 노말은 나중에 합시다. 노말은 큰 뭔가 하나 전체적인 걸 하나 바꿔줘야 돼서요. 이거 여기다가 놓으면은 힘들어지는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 그룹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 그룹의 이름은 컬러.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 거예요. 이거는, 자, 이것도 창을 띄워서 합시다. 텍스처. 자, 그리고요. 어, 또 하나 만들게요. 이거는 뭐 진짜 뭐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작업하는 그냥 스타일인 거죠. 자, 마스크.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통 이제 어, 그리고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이거는 컬러 맵이에요. 그래서 이 컬러 맵에 넣어주고요. 자, 닫고 여기는 이제 스페큘러 할 거고요. 스페큘러는 여기 올려서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컬러 맵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노멀 맵도 하나 추가해 주셔도 돼요. 어차피 노멀 맵 여기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마. 보통 저는 한 파일에다 몰아넣는 스타일이어서 노멀 맵. 나중에 여기다 갖다 넣을 거예요. 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컴플리트 맵을 오클루전 끄고요. 컴플리트 맵을 이렇게 오버레이로 여기다 집어 넣었죠. 자, 이거 마스크 위로 올릴 거고요. 컬러 맵에다가 레이어 하나 추가를 할게요. 컬러에 넣고요. 이제 레퍼런스를 좀 봐야 되겠죠? 이렇게 레퍼런스가 이렇게 있어요. 어, 아이고. 지금 이거는 이제 거의 채도가 되게 낮게끔 처리가 되어 있긴 한데요. 음,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거랑 이 부분 이거 이 부분하고 명도 차이가 많이 나죠. 명도라는 거는 색깔이 어둡고 밝은 거겠죠. 명도 차이가 좀 나고 여기라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지금 이 칼의 질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 날 부분 이 건막이 부분은 지금 이 레퍼런스 상에는 같은 재질이죠. 이 고리도 그리고 이 칼등 부분과 요 폰멜 부분은 같은 재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색깔이 비슷하고 광도 질감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여기 손잡이에 이 천질감 이 세 가지로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나눠주시면 돼요.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자, 마스크를 하나 해가지고 마스크를 하나 만들게요. 저거 나누는데 마스크 맵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칼등 부분이죠. 요 부분하고 이 폰멜 부분. 이 폰멜 부분하고 폰멜 부분이 이제 1번 제 질감이고 그다음에 여기 칼날 부분하고 이 건막이 부분이 2번 질감이 되겠죠. 아, 이 고리들하고 가지고 2번 질감이 되겠고 여기 손잡이 부분 3번 질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것들을 나눠줄게요. 블랙 앤 화이트로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브러쉬를 이렇게 선택해서요. 아, 이런 지금 브러쉬 사이즈 조절이나 이런 거는 포토샵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워낙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 그건 제가 설명은 하진 않을게요. 다만요, 혹시 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것도 기준이 제가 예전에 잠깐 했던 학원이나 이런 데 이제 학생들 보면은 잘 모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기준으로 이거는 조금 잘 일반 사람들은 안 쓴다라고 하는 거. 혹은 보통 포토샵을 그로잉용으로 쓰는 사람보다 이제 사진 편집용으로 많이 쓰는데 이게 좀 약간 좀 틀려요. 다르죠. 쓰는 기능, 자주 쓰는 기능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에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칠해주면 됩니다. 지금 직선으로 딱딱 칠해주는 거는 시프트 누르고서 브러쉬로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양쪽 끝을. 여기 찍고 하면 돼요. 시프트 누르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그럴 경우는 확실하게 이렇게, 어, 일률적으로 칠해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타블렛으로 하고 있는데요. 압력 감지 이런 거 안 먹고 압력 감지를 키고 끄고는 여기 브러시스에 가면은 쉐이프 다이나믹을 키면은 브러시 이렇게 변하면서 브러쉬 압력 감지가 먹고요. 이걸 꺼주면은 압력 감지가 풀립니다. 음, 그리고 여기도 같은 질감이죠. 여기는 좀 크게 해서 이렇게 칠해줄게요. 어차피 어, 마스크는 대충 해도 돼요. 빈 부분만 없게 꼼꼼하게 여기 칠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끝인 부분 안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스크. 두 번째 마스크는 여기 손, 손잡이 부분 그래서 두 번째 마스크.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가 없죠. 네, 두 개만 나눠주고 전체적으로 칠한 다음에 이 두 개만 나눠주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어둡고 여기가 밝죠? 일단은 색감 차이가 있긴 한데 색감 차이를 좀 떠나서 작업을 할게요. 여기
보면은 여긴 어둡고 여긴 밝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검정색인데 검정색을 저는 안 되게 검정색하고 흰색은 별로 안 쓰거든요. 왜냐면은 검정색은 데이터 값이 0이고요. 흰색은 1이에요. 0하고 1만 칠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디자인으로서 아무것도 안 한 거가 돼버리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데이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쪽 업계 관례라서요. 음, 어둡다고 까만색이라고 해도 까맣게 칠하지 않습니다. 다른 색깔을 칠해요. 예. 좀 더 밝은 검은색에는 가깝지만 그래도 어두운 회색 이런 걸 칠해가지고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회색과 회색을 칠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다른 뭐 푸른색이나 뭐 보라색빛 뭐 이런 게 좀 추가가 돼요. 예,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작업했다는 것 갖다가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색깔을 칠했어요. 어, 더 어두워졌죠, 이렇게. 예. 근데 일단은 단순하게 하는 거니까요. 일단 대략적으로 가이드를 잡아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 마스크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이 상태에서 컨트롤 흰색을 갖다가 배경 깔고요. 지금 이것만 보이죠? 나머지 위에는 안 보이게끔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C 누른 다음에 이거 끌게요. 그다음 위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요게 크레이트 애드 벡터 마스크 해서 알트 누르고 마스크 부분을 찍으면 마스크가 나오거든요. 다음에 이게 안 됐다. 자, 여기 이렇게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C 누르고요. C로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복사해주면 돼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가는 누구나 다 알죠? 컨트롤 C, 컨트롤 V는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레이어에 있는 파츠만 레이어 있는 부분만 그렇게 되는데 컨트롤 시프트 C는 눈에 보이는 거 전체가 다 복사가 돼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반대예요. 여기가 어둡고 여기가 밝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또 Alt 누르고 이걸 마스크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I 누르면 인버트가 됩니다. 반전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반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자, 이거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 주변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고 다시 또 반전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휴앤 세츄에이션 왜냐면 이거 원래 이게 브라이트니스는 두 가지가 있죠. 포토샵에서 휴앤 세츄에이션에 이 브라이트니스가 있고요. 여기 어저스트먼트 간 다음에 브라이트니스는 컨트라스트가 있어요. 여기도 브라이트니스가 있어요. 어, 밝히는 거는 이건 브라이트니스고 잠깐만 이거는 라이트니스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비슷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여기 라이트니스는 맵 전체 모든 픽셀들의 명도를 다 플러스 해가지고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에 손실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에서 브라이트니스는 각각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에 이건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만약 디테일이 있는 상태, 즉 이런 컴플리트 맵 같은 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너무 기초적인 거 하는 건가? 그래도 이건 중요하니까요. 자, 이것을 이렇게 브라이트니스 휴앤 세츄에이션의 라이트니스로 1로 이렇게 하면 흰색이 돼버리죠. 오케이. 흰색이 돼버리죠. 그런데 어저스트먼트의 브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는 이렇게 하면 흰색이 되긴 하지만 밝아지긴 하지만 이런 어두운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디테일이 흰색 라이트니스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져 버리지만 이건 디테일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밝아지기 때문에 어, 지금 이런 컴플리트 맵 같이 디테일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브라이트니스를 올려고요.
지금 이 레이어 같은 경우는 단색이에요.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없어요. 디테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라이트니스를 조절하셔도 되고, 라이트니스 조절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이렇게 차이를 좀 주죠. 전체적으로 어, 예, 이거 자꾸 이렇게 클릭,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색감을 떠나가지고 나눠주는 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걸 위로 올릴게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이거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칠해가지고 예, 왜 그러냐? 음, 예, 예. 이제 또 이거 하나 복사를 할게요. 이제는 이거랑 해서 이거를 컨트롤 시프트 C로 복사하신 다음에 마스크 꺼줄게요. 여기서 알트 누르고 들어가신 다음에 컨트롤 V로 이렇게 하고, 지금 요 손잡이 부분을 색깔을 넣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 인버트 해주셔서 흰색이어야지 적용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브라이트니스로 이거 밝게 해줄게요. 어, 아무래도 어, 지금은 명도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작은 명도 차이가 컬러뿐만 아니라 노멀과 뭐 스페큘러, 뭐 인바이로먼트 맵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색깔 명도 차이가 확 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반질반질한 금속 같은 경우 실제 색깔, 그 리플렉션, 그러니까 반사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엔 은색이지만 반사가 없으면 검정색에 가까워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뭐냐, 쇠 부분을 갈아보면 알거든요. 그러면은 어, 까맣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까맣게 나오는 그 가루는 스페큘러가 잘 안 먹어서, 그 리플렉션 반사가 잘 안 돼가지고 까맣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어둡게 하셔서 스페큘러를 입혀가지고 빛으로 뭐 효과를 준다던가 이런 방법이 더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게임상에서도 움직이거나 이럴 때마다 색깔이 시시각각 변해서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너무 그거에서만 의존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라이트나 이런 것이 잘못 들어갔을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것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자, 예, 그리고 이제 텍스처를 집어넣을 거예요. 텍스처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지정한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텍스처는 또 사진 소스를 많이 써요. 사진 소스 같은 경우는 좀 모아 놓으시는 게 좋고요. 저도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개 어, 이렇게 쭉 3D 맵 해가지고 쭉 이렇게 뭐 모아놓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제 해놓은 것들도 있고 제가 또 따로 추가한 것도 있고요. 뭐 예, 이런 것이 있어요. 어, 이거는 뭐 구글링 이런 거 해가지고 녹슨 맵이면 더티 메탈 뭐 이런 거 해가 찾아서 넣으시면 되고요. 예, 그거는 알아서 하시되, 문제는 이제 이 맵을 갖다 고르는 방법은 딱히 없어요. 대부분 경험상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성향의 맵이 있고 어떤 성향의 맵을 골라야지 되는지 이런 거는 딱히 제가 어, 뭐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나마 실패라고 했나요? 이런 거 적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맵을 갖다 한번 적용시켜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주 쓰는 맵은 이건데요. 자, 이거 꺼낼게요. 자, 그리고 또, 아이고, 자, 캠타시아로 작업을, 지금 이거 녹화를 하고 있어요. 됐죠? 이 맵과 또 해보죠. 뭐가 좋을까? 네. 저 같은 경우는 꽤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이 꺼내놓고 한 번씩 다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렇게 쭉쭉 보면서요. 여기 중요한 거는 색감을 넣기 위한 이런 색감이 알록달록한 거 알록달록한 맵이 있고요. 이렇게 단조로운 색감보다는 이 질감을 넣는 질감 위주의 맵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따로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하긴 하는데요. 이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넣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냥 그거 쓰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래도 어, 머릿속에 그런 게 생기죠. 그 리스트들이 생기죠.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맵이 좋겠어. 저런 맵이 좋겠어요. 딱딱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예, 그렇게 막 예. 하여튼 그 머릿속에 리스트 같은 게 생겨요. 지금 이런 거는 좀 입자가 좀 큼직큼직한 게 금속 질감 넣는데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을 거고. 음, 이것도 단색으로 가자. 자, 이런 거. 방치로 두들긴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 이런 거 일단은 했고요. 이제 이거 갖다가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넣었는데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고서 무브 해가 이 무브로 여기 무브 있죠? 무브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 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그 다음에 이걸 갖다 텍스처 여기다가 넣을게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게 굉장히 밝죠? 네. 이거를 소프트라이트를 적용을 해서 할게요. 저는 이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지우고요. 다음 거. 이거. 이거는 아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꺼낼게요. 어, 지금 제가 이건 바로 아니다라고 한 거는 이건 색감에 금속 지금 색감을 좀 너무 단색이면은 안 이쁘니까 조금 색감을 주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맵은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굉장히 오파시티를 낮춰서 써요. 소프트라이트로 해가지고 굉장히 낮춰서 이런 식으로 살짝만 넣어주는 용도로 쓰면은 이쪽은 약간 좀 붉은기가 돌고 이쪽은 좀 푸른기가 돌고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색감 단색이 아니라 좀 색감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용하는 음, 맵입니다. 이거는 아니고 뭐가 좋지 뭐가 좋지 저 여기 있었는데 이거 쓰자. 이렇게 해서 얹어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소프트라이트 해서 이거 괜찮네요.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어두운 부분에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는 덩어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큰 덩어리는 나중에 눈에 딱 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렇게 복사를 해서요. 한번 봅시다. 음.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은. 근데 문제는 요 디테일들이 하나, 둘, 셋, 네 개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게 좀 문제예요. 그러면 나중에 저건 좀 수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로 걸쳐서 이렇게 한 장만 더 복사합시다.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런 거 할 때는 팁이 뭐냐면 하나 복사를 했지만 여기다가 소프트라이트를 하지 마시고요. 여기도 그룹 하나 만들어서 넣어놓고 이 그룹에다가 소프트라이트 적용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복사하신다 하시는 게 하시고 나중에 저걸 갖다가 머지 합쳐주시는 게 좀 더 편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고요. 또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좀 넣어볼게요. 근데 이건 좀 입자가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맵 사이즈가 좀 작게 할게요. 이건 맵 사이즈 이거에 비해서는 평균 평균 사이즈가 좀 커요. 그리고 어, 이게 작업하면서 말하려니까 되게 힘드네. 예, 이런 식으로 금속 질감은 어쨌든 거의 비슷하게 베이스로 깔아도 되니까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이거는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놓고. 자, 근데 일단 깔았어요. 여기는 금속 질감이 아니니까 어, 아니죠. 천질감을 따로 넣을 거니까요. 잠깐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넣었고요.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맵하고 제가 잘라 붙이면서 이렇게 선이 가거나 좀 이상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쓴 이 맵은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타일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붙이고 해도 이게 선이 극명하게 가지 않게끔 편집을 해 놓은 텍스처라서요. 이건 편하네요. 자, 이제는 이걸다가 머지를 하고요. 이 부분은 이 질감이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음. 자, 일단은 이걸 깔았어요. 어, 이제 그리고 자, 하나만 이걸 더 복사를 할게요. 자, 이 복사하는 이유는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거는 은근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말했죠.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예, 요거를 좀 편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편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여기 갖다 놓고요. 자, 이거는 복사해가지고 간단해요. 여기 셀렉트 툴 하고 이 부분 제외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 이외의 건 지워주면 돼요. 근데 지워주다 보면 여기 선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약하게 생기는데 그걸 지우려면 여기 어, 패더클럽을 지금 0으로 되어 있으니까 딱 이 0으로 되어 있는데 0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요 요 라인들이 칼같이 딱 떨어져 가지고 나머지 건 지워준다는 소리고요. 이 라인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한 15 정도 주고 이거를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는 네모 반듯하게 나왔는데 이게 좀 둥글게 나오죠. 여기는 이제 블러 처리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쓰면은 요 디테일들 자잘한 디테일들이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적당히 쓰시고 너무 죽었다 하면은 그 부분 좀 지워주시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거는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은 자연적으로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인버트 해주고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금 이거 아까처럼 하나, 둘, 셋, 네 개가 안 나오겠죠? 다음에 또 하나 이거 복사해가지고 또 쓸게요. 이거는 안 보이게끔 해놓고. 자, 이런 데 가서 여기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한 요렇게 이 정도의 흰 부분. 예,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자꾸 제가 실수를 하는데.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인버트 셀렉트, 그 다음에 또 지워주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이런 문양들이 조금 덜 균일하게 한 번 더 할게요. 이런 건 의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렇게 너무 딱딱 떨어지는 자연스러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음, 여기는 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다. 예. 선택하시고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은 패턴화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이렇게 합쳐주시고요.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볼게요. 또 일단 뭐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이제는 이것도 지워주고요. 어, 자, 이거 꺼주고 이거는 좀 이것도 살짝 깔아볼게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여기만 넣을 거예요. 여기. 아니다. 이건 날 부분에 넣읍시다. 날. 여기는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날 부분에만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날 부분에 대한 이 마스크가 있죠. 자, 이것도 위로 올릴게요. 이거는 아예 다른 텍스처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 날 부분에 대한 알파를 복사 컨트롤 C 해주고요. 이 그룹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날 부분만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죠. 제가 지금 이 웹에서 기대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예, 이걸 갖다 이렇게 날에다가 일괄적으로 쭉 넣어줄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복사를 해봐요. 근데 지금 아까랑 다르죠. 이거는 이렇게 선이 극명하게 가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거를 복사를 이렇게 이거를 Alt 누르고 움직이면 복사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좀 더 다시 아이고 자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 레이어가 더 생겼죠. 이 상태에서 M 셀렉트 여기 셀렉트 있죠. M이에요. 누르고 프리 트랜스폼에서 플립 버티컬 해서 해주면은 이렇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진 게 이게 딴 꼼수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이걸 갖다 지금 아래 위를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를 여기가 여기고 이게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붙게 되죠. 대신 여기에 모양은 좀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선은 안 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이제는 이걸로 다시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시 복사해서 이렇게 붙이고요. 이제 또 이거 다시 복사해서 거기다 이렇게 붙이고요. 아이고, 이거는 잘못됐구나. 이거는 그냥 이게 더 편하니까 할게요. 아이 호라이즌 버티컬 엔터. 자,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복사해놓고 이거는 샘플로. 자, 이제 이거 합칠게요. 자, 여기는 좀 이상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원하는 거에 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고 이제 두 번째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게 이제 뭐 디테일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디테일 같지가 않아요. 이런 것도 지워줄게요. 아까 여기 이렇게 무늬 편집한 것처럼 하나 복사를 해서요. 복사를 해서요. 이렇게 하시고 또 이거 셀렉트 헤더 값 한 15 정도 주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인버트해서 지워주시고 근데 이거는 아까 이거 같이 문양이 크지 않고 일괄적인 모양이니까 그냥 이걸로 갖다 붙일게요.
자, 요렇게 가려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쭉 일률적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는 되는데 여기가 안 되죠. 그러면은 이걸 복사를 하고요. 이거 복사해서 하고요. UV 일으키고 이제 반을 갖다가 이쪽 반쪽 이걸 갖다 여기다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데 지금은 칼같이 딱 잘라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패더 값을 이렇게 0으로 만져주시고요. 자, 이거 선택 대충 해주시고 이 무브 이렇게 해서 여기 선에다 딱 맞춰주신 다음에 이걸 지울 거예요. 지우고 이제 이거를 복사를 해요.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해서 프리 트랜스폼 해서 이제 여기서 호라이즈널 그래서 엔터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꺼보고 여기 이런데 이음새 부분이 잘못되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없네요? 그러면 이거 합쳐주시고요. 예, 이런 식의 연속이에요. 어, 이걸로 합시다. 여기가 선이 생기면은 이상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은 이게 레이어 이걸 갖다가 조절을 안 했는데 여기서 여기도 소프트 라이트 좀 이상하네요. 하드 라이트 오버레이 하드 라이트 여기 이제 질감이 좀 많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거를 오파시티로 이 오파시티를 주지 맙시다. 이거는 나중에 처리를 따로 해주는 걸로 하고요. 이거 지워줄게요. 아니다. 요거만 지우고요. 이거 다시 꺼내서 이제 이쪽도 조금 넣어줘야 되나? 아니다. 됐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이 맵에 색깔이 조금 파란색으로 너무 튀어요. 그러니까 컨트롤 U 눌러가지고 휴 앤 세츄에이션으로 세츄에이션을 좀 줄일게요. 잠깐만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 텍스처는 일단 이런 식으로 먼저 일괄적으로 저는 다 또 지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다른 걸 합니다. 손으로 그리는 거 좀 제일 마지막에 하고요. 이제 천질감 찾아볼게요. 여기 천질감이 있죠. 여기서 뭐가 좋을까? 한번 골라봅시다. 이런 류. 좀 약간 좀 입자가 크고, 이렇게 패턴 없이 단색 천인데, 패턴이 좀 큰 거. 크고 굵직굵직하고 좀 불규칙한 걸 원해요, 저는. 한번 쭉 볼게요. 몇 개 없구나. 오케이.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이거 뭐 파피루스, 아니,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걸? 어, 마이? 예. 이것도, 이 마이를 만드는 이 식물이 대마라면서요. 예. 하여튼, 어디선가 주워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 천질감을 갖다가 여기다가 복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갖다 놓고요. 여기 들어갈 거니까요. 예. 이것도 복사를 해서 붙이는데 이것도 맞질 않네요.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프리트리스 폼으로 버티컬 해주고요. 저 여기 선이 좀 가죠? 눈에 튀죠? 약간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도 좀 지워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저 아까 했던 거 여기 했던 것처럼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합칠게요. 어차피 여기 선이 가네요. 이거 좀 이따가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또 복사해주고 옆에다 붙여주는데 또 여기 선이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다시 또 이렇게 프리스테이션 폼으로 해서 이제 호라이즌 해서 엔터 눌러주면 선이 덜 가죠. 그 다음에 이거 약간 이렇게 좀 움직여볼게요. 제일 뭔가 이뻐 보이는 패턴을 찾아야 되니까요. 됐어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해주고 그룹 해주고. 자, 여기 마스크가 있죠. 컨트롤 C 해주고 여기다 마스크를 추가를 해주고요. 컨트롤 V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레퍼런스 상에는 여기 부분이 굉장히 하얘요. 근데 지금 약간 이게 주황색 빛, 노란색 빛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게 이제 그냥 쓰면 안 되고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소프트 라이트 하니까 색깔을 많이 주고 질감만 이 배경 여기다 묻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도 약간 좀 노란기가 심해요. 그때는 컨트롤 U 눌러서 왜 또 안 먹지? 네, 다시 이걸로 합시다. 응? 아, 안 먹는 이유가 있었구나. 네, 레이어에다가 대고 컨트롤 U를 눌러야 나오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게 휴연 세츄에이션을 좀 낮추게. 세츄에이션 채도예요. 이렇게 끝까지 낮추면은 블랙 앤 화이트가 돼버려요. 색감을 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여기서 좀 밝히고 싶다. 그러면은 색깔을 먼저 빼지 마시고 명도 조절을 한 다음에 빼신 게 좋아요. 어, 최대한 데이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명도 조절하고 채도 빼는 게 좀 낫더라고요. 개인적인 경험상의 경험에 따른 노하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밝힐게요. 이렇게 좀 밝히고 콘트라스트도 좀 높일게요. 콘트라스트를 좀 높이면은 어두운 부분 좀 더 어둡게 가고요. 밝은 부분 좀 밝게 가서 좀 색감이 좀 극명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세츄에이션을 좀 낮출게요. 예, 됐어요. 자,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맵을 깔아봤어요. 자, 저장을 한번 하고요. 이거를 한번 테스트 삼아 얹어볼 거예요, 맥스에. 음,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걸 갖다 PSD를 하지 말고요. 이거를 TJ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DDS로 해도 되는데 DDS는 저장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음, 짜증나거든요. 저는 그런 거. 자, TJ로 제가 애용하는 TJ로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노멀도 TJ로 저장을 할게요. 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스페클러, 자, 이것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요. 자, 적용한 상태에서 합시다. 제가 까먹고 있었네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덮어 씌우고요. 스페큘러도 가스페큘러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너무 스페큘러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이거 전체 컨트롤 A로 선택하시고 컨트롤 Shift C 눌러서 복사하시고 컨트롤 V 이 스페큘러 밑에다 놔두시고요. 그다음에 스페큘러는 블랙 앤 화이트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컨트롤 Shift U 누르면은 이렇게 완전히 어, 색깔이 빠진 블랙 앤 화이트로 나와요. 음. 이게 뭐였더라? 모노라이즈가 이름이?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기능 이름을 잘 몰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컨트롤 Shift U 누르면은 이렇게 단색을 변해요. 이것도 저장을 한번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100% 그리고
스페클러 맵은 아마도 지금 단계에서 완성품을 낼 수가 없어요. 스페클러는 어, 엔진과 연동이 되는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맵이기 때문에요. 엔진에서 저도 NIF로 다 얹은 상태에서 게임 내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카이림 같은 경우는 전용 뷰어가 없기 때문에요. 네, 전용 뷰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제가 RTT 했던 걸 갖다 꺼내놨군요. 자, 음, 이게 이제 최종 그 모델이죠. 정했던 최종 모델에다가 자, 맵을 갖다가 여기다 아무거나 씌워 놓고요. 그 불린 속성이어야 돼요. 램버트나 뭐 이런 스페큘러가 없는 속성이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맵. 음, 그리고 지금 이게 아까 저장했던 그 폴더거든요. 그래서 D가 컬러였으니까 D를 여기다가 드래그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범프에다 노멀 넣어줘야 돼요. 노멀 맵은 범프에다 넣는 겁니다. 근데 저기 빼고 그냥 넣어주시면 안 되고요. 범프를 눌러주시면 이 논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옵션이 떠요. 여기서 노멀 범프, 노멀 범프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노멀 여기다가 아까 이걸 갖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요. 또 이 맵에서 스페큘러, 스페큘러 레벨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조금 올려줄게요. 좀 조여주고요. 자, 이 상태로 하면은 근데 뭐 별로 차이가 없죠? 이거 안 나오죠? 그 이유는 이거 맵 적용한 거 갖다가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이 버튼 Show Standard Map in Viewport 이거 갖다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좀 이상하죠? 노멀 맵이 적용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이유는 기본적으로 맥스에서는 노멀 맵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디폴트로 지원하지 않아요.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세팅 쉬워요.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옆에 조그맣게 버튼들이 나와요. 그래서 옆에 맨 끝에 있는 거 이거 선택해 주시면 노멀 맵이 적용이 돼요. 근데 노멀 맵이 적용됐다고 하더라도 잘 안 보여요. 음,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얘네가 범프 맵을 30, 100이 디폴트인데 30으로 보통 지정해 놓기 때문에 이걸 100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러면은 좀 더 짙어지죠? 진해지죠? 이렇게 그러면서 약간 돌려보시면은 범프 느낌 그 우두두두한 느낌이 나긴 해요. 음, 예, 빛이 깨지니까 이렇게 깨지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음, 이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리로드 눌러주시면 아이고 왜 적용이 안 되니 DJ의 D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걸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음, 일단은 기본적인 방법은 이거고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안 할 거예요. 저는 이게 작업을 할 때, 네, 작업을 할 때, 이 뷰포트 상에서 마지막 최종 결과물이 이쁘게 나오지 않으면은 솔직히 그 모티베이트가 안 돼요. 어,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걸 쓸 거예요. 이것도 강제에 올려드릴 거고요. 음, 다이렉트 쉐이더라는 거예요. 다이렉트 쉐이더는 결국에는 게임상에 쓰는 엔진 같은 거예요. 엔진 쉐이더랑 비슷합니다. 맥스 안에서 쓰는 게임 쉐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어떻게 쓰냐면요. 지금 아무거나 선택하시고요. 어사인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맨 앞에 Get Material 이걸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또 옵션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분홍색으로 DirectX Shader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요. 음,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DirectX Shader가 있는데 맥스에서 몇 가지 지원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외부 쉐이더를 쓸 거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여기서 외부 쉐이더 이거 뭐야? 어떻게 읽어야 돼? 하여튼 뭐 이 쉐이더 이 쉐이더 이 쉐이더가 있는데 자 이거는 외부 쉐이더예요. 음, 제가 올려드릴 예 제가 올려드릴 이 쉐이더거든요. 이걸 갖다가 압축을 푸시고요. 자 풀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열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맥스 2009 버전 이하는 안 돼요. 2009 버전 이걸 갖다가 컨트롤 C 하시고요. 옆으로 뺄게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냈는데 여기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그냥 갖다가 컨트롤 V 하시면은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어, 쉽죠? 네,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이걸 쓰는 이유는 이게 게임상에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좀 퀄리티가 좋아요. 맵 쉐이더 자체. 그래서 여기다가 디퓨즈 맵에다가 여기 논 있죠? 여기다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노멀 맵. 자, 봅시다. 노멀 맵에 이게 노멀 맵 저장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주시고요. 여기 스페큘러 맵에다가 S 넣어주시고요. 자, 이거는 몇 번 뺄게요. 자, 그리고 이걸 어사인 해주시고.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거는 여기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 디퓨즈 맵에 여기 체크 해주면 디퓨즈가 나오죠. 그 다음에 스페큘러 맵에 체크 해주면 스페큘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노멀 맵에 체크 하면은 노멀 맵이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노멀 맵에 플립 그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린 채널을 갖다 그러니까 바꿔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플립 그린을 꺼줘야지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쉐이더 상에서의 이 쉐이더는 다른 엔진과 연동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맥스랑 그 위치 체계가 좀 달라요. 예, 여기 보시면은 자, 요 기즈모 요거 이거 좀 키우는 법을 갖다 저번에 알았었는데 예, 기즈모 보면은 맥스는 위쪽이 Z축이에요. 근데 마야나 다른 툴들은 위쪽이 Y축이고 이 안쪽 깊이가 Z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멀 맵을 추출할 때 맥스에서 추출하면은 그냥 쓰면 안 되고 반대로 좀 돌려서 써야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를 설치해 주셔야 돼요. 노멀 맵이라는 거는 조명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자, 여기 크리에이션 탭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 크리에이션 탭에 밑에 세 번째 거 라이트
여기 선택하시고 포토매틱 매트릭이 아니라 여기 스탠다드로 가셔서 옴니 해서 하나, 둘, 세 개, 이거를 만들어요. 꼭 세 개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왠지, 네, 그것도 3점 조명이라고 하죠. 어, 또, 그, 사진관 가면은 조명 3개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근데 지금은 이 3개가 다 적용이 안 돼요. 여기 액티브 라이츠에서 3개로 해줘야 되고요. 1번 라이트, 이거를 1번 라이트로 할게요. 1번 라이트인데 이게 옴니2예요. 1번 라이트 옴니2. 그 다음에 2번 라이트, 이게 옴니1일 거죠. 2번 라이트 옴니1. 3번 라이트, 백라이트니까 옴니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로 이렇게 위치를 움직이면은 여기 노말에 따른 이 디테일들의 스페큘러 맺히는 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맥스는 또 이렇게 세팅을 다 끝냈습니다. 자, 이제 이걸 보시죠. 이걸 보면은 이제 지금 여기 칼날 부분 너무 이 디테일이 심하게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원하는 이 레퍼런스에 비해서 입자가 너무 크고 선명해요. 색깔도 너무 알록달록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좀 이걸 정돈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음, 자, 이거죠. 음, 이건 끄고 이게 이거죠. 이 날 부분에 자 여기 보면은 하드라이트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오파시티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줄여 보고요. 컨트롤 C 그러니까 저장을 해보고 이제 확인을 할게요. 자, 저장. 오케이. 누르고, 이제 가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확인을 계속 해주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는 이거랑 색감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극명하게. 지금 지금 이 뷰포트 상에서는 여기는 그런대로 명도는 괜찮아요. 여기가 좀 밝은 편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어둡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저장을 탑TJ로 해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살짝 이제 이거랑 명도 차이가 나죠.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걸 끝내면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가면서 어느 정도 작업을 그러니까 가이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브러쉬 질을 하셔야 돼요. 브러쉬 질.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 지금 뒤에 있는 이 텍스처가 사실 좀 이 날 부분에 이 텍스처랑 합쳐지면서 그렇게 안 이쁜 것 같아요. 음,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게 뒤에 부분 텍스처가 이거니까요. 어, 이거죠? 이 마스크 복사해서 여기다가 마스크 해서 이렇게 하면은 되죠. 그 제가 이렇게 뭐야?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이제 이걸 이렇게 선택하시고, UV 한 다음에, 해가지고, 아무데나 붙여넣기 하시고요. 여기서,
이거 칠해주면 되겠죠? 여기 이 건막이 부분에는 저 질감이 있는 게 좋으니까 날 부분에만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스킹을 제가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업계에서 있으신 분들도 마스킹 작업을 많이 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확장성 때문에 그런데요. 나중에 이 마스킹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 노멀 맵 작업할 때 편한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한번 저장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초반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과도하게 생각될 정도로 이걸 확인을 해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작업을 했는데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채도를 좀 더 낮출게요. 지금은 조금 채도가 높으니까 지금 이 정도인데 채도가 좀 높으니까 조금 색감이 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강좌로 대충 펼쳐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어, 그런 걸 찾아내는 음?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연습은 아무래도 계속 만들어 보시면 아마 언젠가는 생기지 않을까. 뭐안 생기면 뭐 어떻습니까 또. 자, 이제 여기는 브러쉬 하나 더 만들게요. 이제 어 아이고 자꾸 오타가 나네. 이 브러쉬 이 부분은 이제부터 타블렛으로 이제 세세한 맵 작업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자, 여기서는 브러쉬 옵션에서 이거 쉐이프 다이나믹을 킬 거고요. 그 다음에 오퍼시티를 좀 낮출 거예요. 자, 그리고 흰색으로 약간 이렇게 좀 칠해줄게요. 왜냐면은 지금 요 날 부분 있죠? 날 부분이 너무, 그러니까 날 부분을 좀 더 밝게 쳐주면은 좀 끝에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칠해서요. 칼날 부분. 네, 이런 거 칼날 부분 할 때는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켜주고요. 지금만 봐도 여기랑 여기랑 어, 이 색깔이 적용되는 두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봐가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필터에서 가우시안 블러, 약간 블러링을 해주고요. 이렇게 좀 봐가면서 해보시고, 자, 됐어요. 끌게요. 이렇게 끝부분을 좀 밝게 쳐줬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부분 묻거든요? 여기는 밝아지면 안 되고요. 안 되잖아요. 좀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자, 조금 밝게 할게요. 조금만 밝게 할게요. 어차피 많이 차이 나게끔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리고 아무래도 신중하게 좀 봐가면서 하는 게 좋았기 때문에, 자, 적용된 거냐? 적용됐구나.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는 여기, 이런 크랙 부분, 여기에 경계선 부분을 좀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뭐 대략 그려주셔도 돼요. 이거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요, 크랙 부분을. 이런 부분은 원래 기본적으로 노멀로 해가지고 라이트로
라이트로 하이라이트 이런 걸 갖다가 줘서 하이라이트 같은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옳고 그래야 돼요. 하지만 게임 엔진이 라이트 게임 엔진 라이트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안 좋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공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일단 이것만 해서 할게요. 지금 이렇게만 봐도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까만 부분, 이런 부분이 이것만 켜줘도 좀 더 부각이 돼요. 지금 좀 밝은데 이렇게 좀만 낮춰주면 더 부각이 되죠. 이렇게. 자, 이것만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나중에 이 부분만 따로 스페큘러 맵에다가 저 추가를 해도 돼요. 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위에서 봤을 때 이 크랙 부분을 더 부각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디테일이기 때문에, 음, 이런 식으로, 뭐 여기 이런 데도 약간 이런 테두리 부분을 좀 더 하얗게 칠해줄게요. 그러면 테두리가 좀 더 부각이 될 거예요. 음, 뭐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대충 할게요. 끝부분, 끝부분에 이렇게 좀 칠해주면요. 확실히 이 부분이 부각이 됩니다. 모서리 부분. 자, 그리고 유불을 켤게요. 그리고 여기는 요 모서리 부분 조금 이렇게 칠하고, 자, 이렇게 칠했어요. 여기 너무 끄고요. 그리고 오퍼시티를 좀 낮출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볼게요. 그 별 차이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여요. 이런 식으로 큰 형태감을 주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주니까 여기 좀 생겼어요. 근데 조금 더, 뭐랄까, 범위가 넓었으면 좋겠거든요. 자, 좀 범위를 좀 넓히십시다. 너무 소심하게, 너무 얇게 넣었어요, 선을. 어차피 오파시티로 인텐시티를 좀 줄인 상태로 넣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그릴 때는 이렇게 크래킹 되어 있는 부분도 약간 좀 신경 써가지고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어, 아무래도 지금 타블렛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아,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이제 S펜이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타블렛처럼 쓸 수도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같은 거예요. S펜하고 지금 여기 제가 쓰는 타블렛하고. 물론 퀄리티 차이는 있어요. S펜이 훨씬 더, 정확도면이나 이런 것에 떨어집니다. 그래도, 노트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거 하고 싶으면은 적어도 10만 원 이상 들어갈 텐데 원래 그 밴부나 이런 거 타블렛을 사면 뭐 그런 거 아낄 수 있으니까 좋긴 하죠. 뭐 이번에 애플에서 나온 뭐 아이패드 아이패드 뭐 프로인가 뭐 그것도 펜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거 좋으면 사가지고 어 예전에 그만뒀던 그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어 커피 마시면서 앉아가지고 된장질하는 거 있죠. 가끔 하는데 예, 그러면서 그림 그리는 거기서 앉아서 허세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것도 블러링을 좀 해줄 거예요. 살짝만.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를 이렇게 좀 낮추고. 자, 봅시다. 이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 형태감이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제대로 하고 싶으시다면. 만약에 누가 해놓은 걸 갖다가 그냥 가져와서 편집을 하는 거면 상관은 없어요. 어, 근데
만드실 때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면 이런 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은 괜찮습니다. 자, 이런데도 약간 좀 스페큘러 빛이 좀 비친 것처럼 해서 형태감이 좀 살아나요. 그리고 여기 이런데 이런 모서리들, 어, 모서리들도 UV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하나 할 때마다 제가 레이어를 추가해가지고 하는데 그 이유는요, 지금 제가 강좌 중이어서 그래요. 실제로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쫙 다 칠한 다음에 한꺼번에 제가 블러링을 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추가해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씩 더 추가를 하는데 저희 강좌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레이어를 갖다 계속 추가하진 않아요. 이것도 나중에 부담이 되니까요. 저한테 부담으로 오거든요. 어, 이렇게 하고요. 칠해줍니다. 대략적으로 칠해주셔도 그렇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텍스처가 어느 정도 깔려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100%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어느 정도까지의 그 선을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흰색으로 하잖아요. 실제 제가 할 때는 흰색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색을 섞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어, 근데 대신 그렇게 하면은 너무 복잡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약간 뭔가 선이 생겼죠? 예, 뭔가 이렇게 입체감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뭐 지금도 뭐 예, 아마추어 단계에서 이 정도 나오면은 괜찮죠?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자, 뭐 아까 어디 갔냐? 에헤이. 다시 찾을게요. 이거는 워낙 많이 쓰는 거라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 이거 지금 이 맵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맵이에요. 제가 만들었던 거의 모든 모드에 다 들어가 있는 맵입니다. 네. 다만 살짝 넣었어요. 자, 이렇게 넣고요. 이것도 좀 봅시다. 선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이것도. 자, 이것도 거의 선이 안 생기게끔 누군가가 어느 정도 에디트를 해놓은 맵이긴 해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요. 음, 이거를 여기다 넣을게요. 자, 이렇게 되죠. 너무 진해요. 하지만 그렇게 그냥 쓰면 안 되고요. 자, 소프트라이트를 하고요. 0에서 조금씩 올릴 거예요. 네, 약간 이 정도만. 자, 차이는 이 정도예요. 어, 잠깐만. 그룹으로 가자. 아니구나. 30%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차이를 한번 보시면 돼요. 색감의 차이, 이건 색감 맵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안 해도 돼요. 이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막 얘기를 하는데, 음, 사람 눈으로 정확하게는 몰라도 인지는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지하는 것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인지는 하거든요. 예. 자, 이렇게 일단은 음, 이렇게 어느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아, 아마 이거 강좌를 끝내고 나서 또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더 작업을 할 거고, 네, 그 작업은 저 혼자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또 할게요. 다음번 파일은 여기다가 노마를 추가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강의를 할게요. 네, 일단 이번 파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